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양대 시장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3.5%, 코스닥은 7% 급락하면서 이 패닉 셀링이 이어졌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내 테이퍼링 조기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서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일 뉴욕 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각각 0.6%와 0.8%,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는 급등세 지으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또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까지 20선 아래로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미 증시의 반등세가 테이퍼링 우려로 인한 매도세를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 추가 언급 반향에 따라서 이번 주는 주가 흐름이 갈릴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가 미국에서 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다시 넘어서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전 세계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박원재,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발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눌러 오셔서 실시간으로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식 이야기들도 나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 그리고 명신산업까지 목표 수익률을 도달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17%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20%대 수익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마이너스 5%대로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다가 지금은 손실권으로 접어들었고요. 다음 장 보실까요? 네, 다음 장에 있는 다른 경협주 종목은 아난티가 있죠. 5%대 수익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도 1.5%대 수익률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조금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화공영 마이너스 16%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8.9%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포트 구성해보고 또 이런 하락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요일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 로버트 카플란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을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시사를 하면서 다시 이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이런 훈풍이 좀 불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 전날 뉴욕 증시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했어요.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입은 주 초반에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 진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게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400포인트 언저리 권역에서는 좀 저점 권역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일단은 올해 3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보통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목표치를 좀 잡는다라고 보게 되면 이 하락을 했던 출발점부터 절반 정도의 되돌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1차 목표치는 11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11선으로 좀 잡고요. 2차 목표가는 21선 기준으로 좀 잡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보통 한 3,170, 3,170에서 3,200 정도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환율이라든가 변동성 지수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약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어요. 정고점 자리대 17.3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241선 자리대에서부터 약 한 24 정도 언저리대까지는 좀 더 상승폭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한다라면 아직까지 진바닥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만약에 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지수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낙폭과대로 좀 빠져있는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부담의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라면 갤럭시 Z 폴드와 Z 폴드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전작보다 상당히 좀 호응이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부품사들도 나름대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관련 종목들이 뭐 파인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차트의 모양새들이 좀 다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 어제 금요일 날 기준 저점으로 좀 잡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인테크닉스라든가 아니면 KH과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61선 기준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세경하이테크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있다가 오늘 저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저점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견조하게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의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SK라든가 아니면 4차 산업 관련해서 뭐 수소 쪽이라든가 아니면 방산 쪽, 이 항공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한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두산이라든가 아니면 GS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두산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구조적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죠. 배당을 노려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분할로 좀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삼기입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5,900원 언저리 때부터 단기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순저를 잡고 5,900원 이하권으로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수소 쪽에 있어서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61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53,000원 이하권까지 눌러주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3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3,100선을 밑돈 건 4개월 만이고 이번 달 들어서 14거래일 중에서 10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7% 밀렸고요. 외국인들이 IT 업종으로 중심으로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600억대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예상 체결가는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하락인데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상황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로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1.95% 올라가면서 주가 10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뒤따라서 가는 모습입니다. 0.9% 상승하면서 73,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이 시가총액 격차를 조금씩 더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9% 올라가면서 100만 원까지 5천 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2차전지 대표 종목인 LG화학이 4%대 급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8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삼성 SDI나 현대차는 견고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2% 넘게 올라가면서 20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1.7% 급등 출발하면서 현재 가격 92,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강하게 갭상승 출발로 시작하는데요. 1% 넘게 올라가며 97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0.8%가량 상승해주고 있는데 3,08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양 시장에 모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 시장의 저가 매수에 대한 낙폭 과대로 인한 그런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기관이 선물 시장에서도 1,000억 넘게 장 초반부터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관이 좀 이 상승세, 반등세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5%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던 펄어비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가격은 71,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도 강한 모습인데 헬스케어와 제야 각각 1%대 그리고 0.7%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차전지 관련 대표 종목이죠.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 조정에 대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1.8% 강하게 출발하면서 현재 주가는 31만 8,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SK머티리얼즈가 3%대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3.16% 올라가면서 현재 4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시젠이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2,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와 LNF, CJ ENM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인데요. 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통 이 기관들이 시장이 좀 빠질 때 저가 매수로 하루쯤은 좀 들어와 주더라고요. 오늘의 이 반등이 반짝하는 그런 반등이 아니라 좀 오래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반등이었으면 좋겠는데 기관만 나홀로 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쎄하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 좀 봐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기관 매수수를 들어온 부분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기관의 역할을 했었던 적이 한 10년 전에는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이후에서는 별로 그렇게 기관들이 지금 시장을 맞게 해주는 경우들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그러니까 기관화 장세가 있을 때가 있고 외국인 장세가 있을 때가 있는데 기관화 장세가 10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나 올까요? 그러니까 거의 그랬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 기관들은 들어와도 뭐 다시 뭐 나갈 수도 있는 흐름이라 그렇게 크게 기관들의 수급을 보기보다는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줘야지 확실한 바닥이 나온다. 요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지금 빠진 게 결국은 별로 없게 됐습니다. 전날 반등을 줬기 때문에 1점 몇 프로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1.2%, 1.3%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코스피는 한 7%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도 한 9% 정도 빠졌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라는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 보이는 이 나스닥의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스닥처럼 이렇게 5일선으로 회복을 해주는 장대 양봉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방 경직을 계속 주고 있는 중인데 그 하방 경직이 저점이 깨져서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저점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우리나라 종목들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더 안 빠지느냐? 아닙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뭐 여기서 나오든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고 여기서 나오게 되면 그나마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추고 올라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번 주에서는 나와줘야 됩니다. 뭐 미국 시장이 저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면 하방 경직은 일단 나올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뭐 이렇게 급반등을 이렇게 기대하면 여러분들이 실망을 할 거고 급반등을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정도만 잘 버텨주면 한 이번 주 금요일 전후로 해서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그때에서는 이제 반등이 그때는 좀 늦게 나오지만 그래도 반등이 시작되는 그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종목들이 반등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은 더 이상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폭락이 나온다 그런 생각은 여기서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태까지 버텼다면 지금까지 버텼다면 버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한 20% 정도는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는 데는 30% 정도 빠졌고 20에서 30% 정도 빠졌으면 반등 줄 때 대부분 한 5% 올라오면 이제 무서워서 또 빠질까 봐 이제 던지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20% 정도 빠졌으면 그게 복구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절반 정도는 혹은 절반 이상은 들어줄 때까지는 지금은 버티는 자리가 맞다.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 혼자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번만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2년에 한 몇 번, 한두 번은 꼭 있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맨날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가끔씩 있는데 결국은 이게 디커플링에서 커플링으로 언젠가는 따라는 갑니다.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오늘 장 끝나면 뭐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 주 주초서부터 슬슬 이제 반등의 기운을 좀 느끼면서 반등을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때까지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 좀만 더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두산인프라에 대한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한번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자, 두산인프라코어. 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일단 현대중공업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가 현대 제뉴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 제뉴인을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로 이어지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건설기계 지분의 33%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제뉴인의 현물을 출자를 하고 현대제뉴인의 신주를 이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인수대금이 19일날 지난주에 다 모두 납부를 해서 인수전이 이제 8개월 만에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국내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다 따져도
한 10위권 내외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두산인프라코어거든요. 1위가 이제 미국 캐터필러가 한 13% 정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13%, 일본 고마스가가 10.4% 점유율이고, 5위권인 중국 중랭중커의 점유율이 4.9% 정도인데,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도 대략 한 그 정도, 지금 뭐 현대건설기계랑,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두 개 이제 지분을 합치면 대략 한 3.6%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 5위 이제 아까 중국과 그다음에 볼보도 점유율이 이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쪽이 이제 5위권인데 그쪽 점유율을 도약을 하겠다라는 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뭐 앞으로 이제 인프라 시장들이 이제 계속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계속되고 인프라 시장들이 계속 열리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이슈는 좋아요. 이슈는 좋은데 지금 인수합병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서 지금 수급이 꼬여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슈는 좋습니다만 주가가 그동안 그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조정과 횡보,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들어올지 시간 조정이 들어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좋은 종목이 싸게 내려온다, 이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주워 담으면 되는데 이쪽까지 내려올 일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관망입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고 이쪽에서도 뭐 거래가 실리면서 기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되면 그때서는 매수 접근도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냥 관망으로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후성에 대해서 또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 봐요. 매수 시그널을 물어보셨는데 후성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앞으로의 전망 추이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당기보고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영업 이익과 그다음에 매출액 모두 다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3.08%가 상승을 했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9%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흑자 전환이 드디어 이제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 사업 부분들이 이제 호조를 이뤘다라는 이제 부분인데 이제 2차 전지 전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 반도체 소재 부분, 2차 전지 이제 반도체 소재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이번에 좀 이슈가 돼서 요게 영업이익도 60%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15% 정도 이제 상승을 해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3분기에서도 3분기에 이제 실적들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서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들을 지금 증권사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3분기 실적이 일단은 좋을 것과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저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정도만 나왔거든요.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띄우고 싶은가 봐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제 표현을 이번에 썼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번에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건 당연했던 건데 증권사 쪽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문구를 썼거든요. 냉매에 대한 성수기가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는 고객사가 증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전방수에 대한 호조 및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당사 영업이익 추정치 34억을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냈거든요. 그거에 따른 좀 강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느냐 조금 가격이 좀 더 싸게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도 4분기도 내년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근데 이 가격보다는 이거 지금 신고가예요. 이게 지금 역사상 신고가 지금 15,000원대가요. 역사상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후성이 주식이 태어난 이래로 가장 지금 비싼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강한 종목이고 신고가라는 얘기지만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가장 비싸게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가치로 따지게 되면 더 많이 가야 됩니다. 2만 원은 가야 돼요. 그러나 2만 원은 가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보지만 어쨌든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만 더 흔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고서들이 전망치들이 여기저기 레포트들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니까 조금 더 흔들어주는 타임을 좀 기다렸다가
좀 싸게 조정받으면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매수 공략은 괜찮은데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많다면 지금서부터 조금 물려가지고 10,000원 깨질 때까지 계속 물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계속 물려 들어가면 거의 여기서 이제 깨질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싸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좀 싸게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워낙 좋은 종목이라 떨어지지를 않아요. 계속 지금도 신고가권에 있고요. 이러다 종목좀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수급의 힘이죠.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갖고 있어서 걔네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던져야 이제 떨어지는데 많이 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에다 던지죠. 지금 만약에 수익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이 많지 않다면 그냥 냅두는 게 낫습니다. 안 떨어져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빠진 고시대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희망 가격은 10,000원 이하 깨졌으면 좋겠지만 쉽게 거의 웬만해서는 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펄어비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펄어비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좀 물론 시장이 빠지면서 빠진 부분들도 있지만 2분기 실적이 별로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실적이 부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서 너무 검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너무 좋게 막 리포터들 많이 썼죠. 근데 생각보다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떨어졌거든요. 3분기 실적도 애매하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2분기도 좀 별로였는데 3분기도 뭐 그닥 흥행 가능성은 뭐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증권사에서 흥행 가능성은 높지만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인지도가 크게 높은 IP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 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래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틀린 얘기는 없다고 봅니다.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 빠진 부분들이고 정말 중국에서 대박을 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뭐 그런 이제 이슈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면 8만 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는 끊어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정받으면 또 다시 매매 접근이 가능한. 지금 시장은 박스 끊어보세요. 조정받으면 6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7만 5천 원대가 올라가면은 8만 원에서 7만 5천 원 올라가면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매매하면은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개장 상황은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3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이 기관의 매수세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늘장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는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SK입니다. SK가 SK 머티리얼즈와의 합병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SK 머티리얼즈가 이 특수 가스 부분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법인을 신설하고 이 SK 머티리얼즈 보통주 한 주당 SK의 보통주 1.5주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합병은 양사에게 모두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SK 머티리얼즈 주식이 SK로 전환될 경우에는 연간 배당금이 2.85배나 증가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주가는 7% 넘게 급등 중이고요. 27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오늘 장 초반에 갑자기 급등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음봉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SK 일봉 보시죠. 네, SK는 최근 주가가 이 시장 조정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양새였는데요. 25만 6,500원까지 저점 터치한 이후에 오늘은 갭 상승 출발하면서 28만 3,0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도 견고하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7%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KH 바텍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공개한 Z 폴더와 Z 플립 흥행에 대성공을 했는데 이 갤럭시 S21보다 사전 예약이 많고 또 사전 예약 물량들도 전부 다 품절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KH 바텍은 대표적인 힌지 공급 업체죠. 이 핸드폰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해주는 힌지인데 이 힌지 시장에서 KH 바텍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독점적인 위치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KH 바텍 주가는 9% 넘게 상승 중이고요. 주가는 23,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KG 바텍 일봉 보시면 주가가 잠깐 하락했다가 시장이 지난주에 좀 많이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평적으로 이 주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 2만 원대부터 오늘 2만 4천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주가 9%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지금 알서포트에 대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재택근무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는데 이 재택근무에 대한 실시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요 수출 국가인 일본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주가가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4.48%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8,630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알서포트 이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함께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 최근에 10만 550원대에서 고점이 나왔다가 8,000원까지 조정이 나온 건데요. 오늘 다시 한번 바닥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8,5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 주자로는 박원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신흥 SEC 상한가 보내시고 오늘도 이 종목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한번 다른 종목들도 상승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장 초반에 1% 넘게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좀 반납했습니다. 자,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늘 장 초반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자 반등을 견인을 해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궁금한데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살펴주시죠. 네, 지난주의 하락폭은 잠옷적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락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하락이었는데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의 급락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주 금요일 날 공방을 통해서 경기선을 밀린 게 처음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드렸죠.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 비중 축소를 하셨다면은 지난주의 하락 충격은 비중 축소한 만큼 비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하락한 원인과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지만 또다시 대응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항상 대응은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3천이라는 게 라운드 피겨라 해서 보통 빵빵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지수는 잘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로 보면 3천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1000단위를 넘나드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는 대체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은 한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하락장의 하단은 3천은 꽤 신뢰할 만한 지지선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시장으로 보면은 400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 가격이 선물 가격으로 400을 찍고 올라왔는데 오늘 400을 밀고 내려갈지 아니면은 지켜줄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지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둘지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수급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된 요인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너무 많고요.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유출입이 자유로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 있는 데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을 마음껏 환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EM 시장,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중심에 EM 시장이 있어요. 아세안 국가. 아세안 국가가 흔들리는 이유에는 코로나 델타 변이가 있죠.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머징 국가, 특히 아세안 국가의 공급망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아주 간단한 전략을 쓴다 그랬죠. 비중을 줄인다라고 정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입니다. 그런데 EM 국가에서 비중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고 손쉽게 본국에 송환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에요.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냥 감내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은 크게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고 이 수급적인 요인은 결국 수급으로 풀어야 됩니다.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다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은 시장 개방한 이후에 30%와 45% 사이의 밴드를 두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30%를 깬 수준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더 매도하기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하단은 얼추 3천을 깨는 일은 여간에선 없을 걸로 봅니다. 3천을 깨고 내려가기에는 펀더멘탈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얼추 바닥은 뭐 잡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언제 그러면 포지션을 만듭니까라고 본다면 양봉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대응이에요. 예측으로 하면은 3천에 들어가는 거고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양봉을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뭐 많이 흘렀네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2차 전지 섹터에서 신흥 SEC를 얘기를 했었어요. 62,000원권에 아마 담아두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시세 탄력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신흥 SEC를 왜 드렸는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하면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자, 신흥 SEC를 드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약세 저항의 탄력을 보이는 섹터는 2차 전지와 의료기기, 게임, 한 이 정도 섹터가 됩니다. 가장 핫한 게 섹터가 크면서도 힘이 좋은 게 2차 전지예요. 근데 2차 전지 흐름이 소재단에서 가장 세게 나왔어요. 소재단에서 세게 나오면 순환을 합니다. 그럼 다음 순환은 뭘까? 부품이나 장비인데 이 부품단에서 삼성 SDI가 해외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럼 삼성 SDI의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아주 괄목하게 눈에 띄는 게 신흥 SEC예요. 왜 그러냐면 숫자가 나오면서 숫자가 아주 잘 나와요. 퍼밸류로 10배수, 10배수 내에 들어와 있는 2차 전지죠. 숫자는 아주 잘 나와요. 소재단은 이미 50배를 받고 있는데 같이 숫자가 나오는데 10배수이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식은 언젠가 제자리를 갑니다. 그게 지금 가는 중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한 10만 원 수준 받습니다만 95,000원이면 얼추 찍은 거예요. 그래서 꽤 짧은 시간에 괜찮은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 시장 짚어주셨고요. 또 신흥 SEC와 함께 이런 주가 전망들도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 투자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렸고요. 저희 마지막 투자로는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장 초반에 올렸던 상승분을 잠깐 반납했다가 지금은 다시 또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 조금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강세 영향으로 좀 급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졌던 카플란 딜러스 연은 총재가 델타 변이에 따른 수요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경우 이 조기 테이퍼링 견해를 조정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투심을 좀 자극을 했고요. 이런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좀 강세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6일에서 28일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난주 말에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미 증시보다는 중화권 증시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의 상황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엔 세종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대선 후보의 세종시 관련 공약 때문인데요. 유라테크라든지 프롬파스트, 제주산업과 같은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시그널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국내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이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슈 이후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 매도세 또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조정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도 이 반도체 수급난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부품 조달 어려움으로 결국에는 감산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요타는 뛰어난 공급망 관리로 안정적인 자동차 판매를 이어왔지만 감산을 결정한 만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좋지 못한 뉴스가 나오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7월 초에도 현대차를 봐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3분기 이후까지 장기로 분할 접근을 하시는 편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나 아직은 자동차 대표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등의 자동차 섹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씩 분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에 위치한 미국 공장 상반기 가동률이 82.7%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27.9%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이 현대차의 미국 판매 범위는 작년 상반기에는 1,20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3,170억 원의 순손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 엘라베마 공장은 연간 37만 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을 할 수 있고 아반떼, 소나타, 투싼, 산타페, 그리고 산타크루즈와 같은 미국 판매 핵심 5개 차종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신형 투싼과 산타크루즈의 생산을 위해 증설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신형 투싼의 미국 본격 판매가 시작이 되면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브라질에서는 신형인 크레타를 내세워서 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현지 공장에서도 양산을 시작했고요.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형 SUV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2019년 7위 수준이었던 현대차 브라질 시장 점유율 순위를 지난해 4위까지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차종이기 때문에 이 브라질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싶고 분할 접근을 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 계열의 종합 에너지 기업이죠. 석유, 화학, 윤활유,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 석유 탐사 그리고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입니다.
오는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이후 10월 1일에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데요. SK이노베이션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터리 사업의 물적 분할 이슈로 단기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9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로 조정을 받았던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유 본업의 회복과 배터리 수익성 강화로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유가 정체로 낮아진 정유 멀티플 그리고 배터리 물적 분할과 IPO에 따른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다만 물적 분할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그리고 투자로 이 배터리 사업부의 성장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신규 진입의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단기 관망 이후 저점 공략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은 국내 발전과 송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죠. 전기 판매라든지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그리고 발전소 설계와 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점적 시장 점유율로 안정적인 기반을 좀 갖추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화력, 원자력, 수력 등 발전 사업과 유연탄, 우라늄과 같은 자원 개발 사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지난 6월에 3분기 정기요금이 동결이 된 이후, 동결 결정이 된 이후 주가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은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다시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다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적자폭이 작았습니다. 해외 사업 매출 증가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 충당금 환입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요금이 동결된 만큼 3분기에도 실적 부진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우려는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4분기에도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요금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단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기요금 분기 최대 변동폭이 킬로와트당 3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3원 인상이 되더라도 연료비가 빠르게 하락 전환되지 않는 이상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은 아마 4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고평가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 후에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강 후약의 기운으로 조금 더 시장 후반에는 지금보다 더 큰 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닥은 1%대, 코스피는 0.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네, 지난 주장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